우리 대학 김 전 총장이 99% 평균 이행률을 달성했으나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AI가 학생들의 학습 도구로 자리 잡은 가운데 명확한 사용 기준의 부재로 학생들 사이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뉴스에서 보도된 차량 대리 등록 성행 문제 이후 우리 대학 교통관리 지침이 일부 개정됐습니다. 우리 대학에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안심버스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김일환 전 총장이 99.15%의 공약 평균 이행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추진 불가로 분류돼 산정에서 제외된 과제들이 존재하는 등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문하늘 기자가 전합니다. 110개의 공약과 99.15%라는 평균 이행률. 김일환 전 총장이 지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남긴 실적입니다. 우리 대학에서 발행한 제11대 총장 재임백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글로컬 대학 30과 라이즈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약 3,800억 원의 외부 재정을 확보했습니다. 또 학점조커제와 75분 수업제 도입, 자유전공 신설 등을 통해 학사 유연성을 높이고 융복합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통계 산정 과정에서 제외된 7개 공약이 있었습니다. 교육부 불승인과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추진 불가 과제로 분류된 겁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교수 1인당 교연비 300만 원 인상, 교권보호 제도 운영 등 구성원의 처우와 직결된 사안이었습니다. 또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수입 증대, 컴퓨터 기반 평가 시스템인 CBT 교육 환경 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추진 불가 공약을 이행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판이 제기됩니다.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이행률로 보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공약은 학생들과 약속이며 그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본부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은 학생들의 실제 체감도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담당 부서인 기획평가과는 추진 불가 과제라 수치가 나오지 않아 산정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제화 지표인 유학생 유치 증대 공약은 91.7%로 높은 이행률을 달성했지만 실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임기 초 650명에서 임기 말 500명대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공약 중 가장 큰 화두였던 교육대학의 아라캠퍼스 이전 공약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달 아라캠퍼스에서 착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이행률은 90%에 달합니다. 학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고 체감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말을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본부는 유학생 유치 증대 공약과 관련해 코로나19 여파로 유학생이 급감하자 목표치를 조정했고 이를 기준으로 이행률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대학 이전과 관련해 기획평가과는 예산 확보와 부지 선정 등을 목표로 추진했으며 해당 범위를 달성해 90%라고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행률 산정 방식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학내 구성원의 실질적인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총장이 남긴 공약 이행률 99%라는 기록. 하지만 우리 대학의 진정한 변화는 어디에 기록된 걸까요? 보다 투명한 이행률 산정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JBS 뉴스 문하늘입니다. AI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여러 대학이 AI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아직 대학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확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대학의 한 강의실. 학생들은 저마다 AI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 교육 환경에도 AI가 사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교육 환경에서 전반적으로 AI 활용이 이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학생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과나 이제 제가 듣는 수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크게 AI 사용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수업 같은 경우는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2023년 국내 대학 최초로 챗GPT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습니다. 교수의 판단에 따라 AI 활용이 이루어지고 강의 계획서에 AI 활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의 강의 계획서에 AI 도구 활용의 허용 및 금지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학생이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학생들은 수업에서 AI를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아 불안하다며 통일된 기준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가장 큰 고민은 AI를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줘서 학생들에게 불안감 없이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의 제도적 준비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AI 관련 전담 부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의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덧붙여 디지털정보청은 교육부에서 AI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우리 대학 실정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대학 이상칠 교수는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이제 좀 뒤처진 후발주자인 입장인데 AI하고 대학의 구성원들하고 공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그걸 전제로 해서 학교에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는 그게 필히 들어가야죠. AI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학생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BS 뉴스 이영민입니다. 우리 대학이 올해 1월 1일자로 교통관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재학생 차량 정기 등록 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소유 차량만 정기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이는 신규 등록뿐 아니라 기존 등록자 연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량 등록이 불가한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정문에 위치한 무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학우들의 마음을 돌보기 위해 우리 대학의 마음안심버스가 찾아옵니다. 마음안심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움직이는 심리상담소로 재학생뿐만 아니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1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우리 대학 체육관 앞에서 운영되며 스트레스 측정과 정신건강 스크리닝, 전문 심리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덧 4월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잊을 수 없는 4.3의 기억도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으며 학우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위로가 함께하기를 저희 JBS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J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